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해설의 김창규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예년보다는 조금 따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학 가형의 문제 난이도는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보단 다소 높게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풀어봐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결과는 곧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 시험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예요. 아직 속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안아주고 싶은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아직 입시 끝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의 목표, 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가형 해설을 통해서 어떤 문항들이 나왔고 그 문항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좀 쉬웠다면 좀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연계가 안 돼도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어떻게 됩니까? A 벡터 두 벡터인데 평면 벡터예요. 이 두 평면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랬죠. 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죠?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고요. 3에서 6 빼니까 9죠.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요. 9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암산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1, 2, 3, 4번은 좀 빠르게 지나갈까 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수능 완성 수학 가형 170페이지 3번 문항과 연계된 좀 쉬운 문항이죠.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점점 다가갈 때 여기 자연대수 2에 6x제곱 마이너스 1 여러분 분모에 6x가 온다면 이 값은 1로 수렴할 겁니다. 근데 없으니까 만들어준 거고요. 여기는요. ln 1 더하기 3x 여기 얼마가 있으면 3x가 있으면 이 값도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2를 곱하면 6x 약분이 됩니다. 분모에 6x 들어와도 되나요? 되죠. 왜요? 0은 아닌데 0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값 어디로 수렴해요? x가 0을 가면 1로 수렴합니다. 여기도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이게 왜 1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ln 1 더하기 3x 여기는요. 3x 분의 1 분의 1이라고요. 이 값이 어디로? 그렇죠. 여기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가서 ln 자연대수 2가 나와서 1분의 1이니까 이 값도 얼마라고요? 숫자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그렇죠. 1 곱하기 2니까 2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3번 볼게요. 간단한 문항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죠. 여러분 이런 적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수능 특강 우리 미적분 2에 나와 있는 97페이지 예제 1번과 연계된 문항이고 상당히 쉽습니다. 외우는 수험생도 있어요. 선생님도 외웁니다. 어떤 거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적분하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 2는요. 앞으로 나가서 여기다 2를 곱해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2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2 사인 x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 코사인
x 적분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요. 계산하면 0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네, 숫자 2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아직까지는 쉽죠? 네, 좋아요. 4번 문제도 우리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많이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 수능 완성 수학 가형 84페이지 37번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자, 아주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어디를 보셔야 돼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것입니다 라고 아셔야 돼요. 왜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독립일 때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같습니다. 즉 A, B가 서로 발생 유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좀 천천히 얘기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다 같다고요. B랑 A랑 바꿔도 됩니다. 즉 이거는 B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B의 6건의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럼 당연히 PB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3분의 2죠. 여기서는요. PA가 2분의 1입니다. 뭘 구하래요? PA, PB 곱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네, 2분의 1과 3분의 1을 2분의 1과 3분의 2를 곱한 3분의 1이 네, 답이죠. 이 정도 계산은 쉽게 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5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우리 확률과 통계 단원 그 과목에 있는 문항이죠. 5번 문항 우리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9페이지 유제 5번과 연계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요? 몇 자리라고요? 4자리 자연수인데 5의 배수예요. 그러면 한 자리 여기 하나 둘 한 자리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치면 1, 10, 100, 1000이에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럴 때 들어갈 숫자는 1, 2, 3, 4, 5, 5개 중에 어떤 한 개의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자연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중복 허락해서 만들었죠. 그리고요. 제약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4자리 자연수인데요.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5 아니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의 자리에는 5가 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요. 아무거나 와도 돼요. 1, 2, 3, 4, 5 중복 허락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 몇 개예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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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의 세제곱 얼마예요? 계산해야죠. 네, 125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쉬운 건 간단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문항이에요. 6번 문항.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라고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g 프라임 1의 값이 얼마입니까? 네, 미적분 2에 나와 있는 역함수 미분과 관련된 문항이죠. 자, 우리 문제 6번도요. 수능 완성 수학 가형 30페이지 7번 문항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요. 둘이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자,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거를 다시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한 다음에 y는 어쩌고저쩌고 이 식을 풀어서 y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이 함수를 gx라 쓴 겁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요? f와
G를 합성하면 결과가 X가 되죠. 맞죠? 자, 이럴 때 양변 미분합니다.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자, F 프라임 GX G 프라임 X는 1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G 프라임 1이에요. 아,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겠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G의 1, 그 다음엔요. G 프라임의 1, 이 값이 1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런데 F 프라임 G1,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G의 1이 얼마일까요? G의 1이 얼마일까요? G의 1이 얼마면 이 값을 구해서 대입해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G의 1이 얼마일까요? 그런데 모릅니다. 왜요? 이 함수 모르니까. 그런데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f에 얼마를 대입하면 그 값이 1이 됩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선생님,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바로 1 나오는데요? 0 말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예요. f에다 0 대입해서 1 나왔다면 다른 어떤 것을 대입하면 1 나오는 값이 없어야 돼요. 왜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맞죠? 따라서 f0이 1입니다. 결국 물음표 값이 0이에요. 아, 그러니까 g의 1 값이 얼마다? 0이다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해요? f 프라임 g1이 얼마라고요? g1이 0, 숫자 0 곱하기 g 프라임 1은 1이에요. f 프라임 0은요. 여기다 대입해야죠. 여기 f 프라임 0은 1 곱하기 g 프라임 1은 1이네요.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g 프라임의 1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번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7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요. 이럴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 아, 우리 7번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47페이지 예제 2번이고요. 2번과 연계된 문항이고요.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요. 그럴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럼 4의 눈이 아닌 눈은 2번 나오겠죠. 왜? 3번 중에 한 번만 4의 눈. 4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네, 이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번 중에 한 번만 6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요. 6분의 5. 2번. 4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5죠. 그것의 제곱이죠. 한 번, 2번.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네, 좋습니다. 계산하면요. 계산하면 앞에 3 곱하시고 그 다음엔요. 6분의 1 곱하기 제곱하면 36분의 25예요. 3, 1은 3. 네, 3, 2, 6. 2 곱하기 36이니까 네, 72분의 25가 우리가 구하는 7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계산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7번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 8번 문항 보겠습니다. 8번 문항, 우리 기하와 벡터 내용이죠. 네, 공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비록 간단한 문제고요. 우리 8번 문항, 수능 특강 기하와 벡터 84페이지 3번과 연계된 문항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 두 점 A, B가 주어졌을 때 선분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이 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선분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 한다면 이 Q점의 좌표는 얼마, 0, 0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맞죠? 왜요? X축 위에 있으니까 X값만 어떻게 나올고 나머지 Y랑 Z는요 무조건 다 0입니다. 맞죠? 그러면 Q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Q점의 좌표는요. 3대2로 외분하니까 여러분 뭐 많이 하셨죠. 3-2분의 그 다음엔요. 이렇게 외양내양 곱해가지고 B에다 3, A에다 2 곱한 다음에 3, 3은 9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 그 다음엔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9에서 2를 빼니까. 맞죠? 네. 그런데 3-2는 1이니까 굳이 쓰지 않고 곱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컴마 곱하면요. 6 마이너스 2A, 컴마 3B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여기서 둘이 같아야 되죠. 아, 여기 있는 세모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렇다면 네, 0이 이 값, 6 마이너스 2A가 0, 3B 플러스 12가 0.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이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이쁘게 써야죠. A 더하기 B의 값은 네,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8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항 뭐 잘 계산하셔야 돼요. 간단한 정적분 문제고요. 물론 이 9번 문항도 네, 수능 특강 미적분 2 네, 102페이지 네,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연계가 꼭 이런 비슷한 문항이 없어도 네,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합니다. 자, 1부터 자연대수 2까지 ln 2분의 x는요. 여러분 이 값은 여기 자연대수 2예요. ln x 마이너스 1 dx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적분하죠. 아마 많이 계산하셨을 거예요. 어떤 값을요? 여러분 ln x를 부정적분하면 우리 부분적분법으로 해가지고 네, 로다 3지 뭐 g3다로 외운 적 있죠. 그래서 이 값은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많은 수험생들이 네, ln x 적분하면 여기 ln x 마이너스 x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x ln x 마이너스 x요. 앞에 x 곱해야죠. x ln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적분하면요. 또 마이너스 x예요. 1부터 자연대수 2까지. 여러분 이걸 따로따로 적분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다면 이거를 x ln x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엔요. x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요. 똑같습니다. 네. 자, 요 부분 계산하면 자연대수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배의 자연대수 2 마이너스 자 1 대입하면요 0이고요. 여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얼마예요? 숫자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연대수 2 이렇게 2 마이너스 자연대수 2가 우리가 구하는 네, 9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계산 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여러분 X의 위치가 T에 관한 식, Y의 위치도 T에 관한 식. 아, 매개 변수 T로 네, 주어진 함수예요. 자, 이럴 때 T는 1에서 점 P의 속력? 속력은 X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고 Y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서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속력은요. 속력은 그렇죠. X방향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Y방향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X방향 속도는요. 그렇죠. X를 네,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자, VX를 구하기 위해서 dx, dt는 미분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곱하기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dy, dt는요. dy, dt는 미분하면 2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깔끔하게 빠르게 나오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t가 얼마일 때 시각 t는 1에서 그러니까 대입하면요. 1 더하기 2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3이에요. 이 값은 3일 거고 이 값은요.
1이죠. 2의 수를 빼니까. 따라서 이 값은요. 루트 9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10. 물론 10번 문항이 뭐 연계가 되진 않았지만 네, 이런 종류의 계산은 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10번 문항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1번 문항은요. 기하와 벡터. 기하 벡터가 아니죠. 저기 이 미적분 2에서의 부피죠. 도형이 나오니까 다 기하 벡터 같죠? 네, 미적분 2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제 11번, 네, 수능 특강 미적분 2 116페이지 2번과 연계되었습니다. 자, 입체 도형의 부피예요. 그림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랬을 때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그럴 때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정사각형, 흥분했나봐요. 정사각형이므로 이 임의의 점을,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만약에 x라 하면 x일 때 이만큼, 이 점까지의 길이, 여긴 직각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 노란색 길이가 y 값이고요. 당연히 루트 x 플러스 1이에요. 이만큼의 길이가.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은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따라서 x 더하기 2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부피는 네, 단면적, 아주 잘게 따른 단면적의 합이기 때문에 단면적을 적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부피, 이 v는 볼륨의 약자예요. 부피는 적분 구간이 0부터 어디까지요? 네, 1까지. 네, x 더하기 2 루트 x 플러스 1 dx와 같습니다. 자, 바로 적분할게요. 바로 적분하면 x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x는요. 이 루트 x가 x의 2분의 1 제곱임을 감안하셔서 적분하면 네, 차수 지수의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분의 4 곱하기 x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x 적분 범위는 0부터 1까지 0 대입하면 어차피 다 0이에요. 그러니까 1만 대입해서 더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분의 1, 3분의 4, 1, 6분의 통분할까요? 3, 2, 4, 8, 6 그러니까 6분의 17인가요? 네, 9 더하기 18 하니까 네, 6분의 17이 우리가 구하는 네, 11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계산 네,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 네, 좌표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각이에요, 예각. 아마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12번 문항, 우리 수능 특강 기하와 벡터 103페이지 유제 6번 문제와 연계된 문항이에요. 자, 좌표 공간에서 이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뭐라고요? 예각이라고요, 예각. 자, 그럼 여러분, 이 평면 법선 벡터 얼마입니까? 그 벡터를 N1 벡터라 하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 N2 벡터는요. 네, 0, 0, 1이에요. 둘을 내적하면요. 0, 0, 마이너스 1. 근데 N1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고요? 3이죠. N2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고요? 1이죠. 따라서 네, 3 곱하기 뭐 할 거예요? 네, N1 벡터와 N2 벡터를 내적할 거라고요. 그래서 뭐 A1, B1, A2, B2, A3, B3 막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식구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물론 진짜 여기서 바로바로 곱해서 싹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구한 거죠. 둔각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세타, 여기는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우리는 여기를 바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구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예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네, 이 문제에서 실제로 코사인 세타는 네, 예각이기 때문에 얼마로 써야 돼요? 네, 답은 3분의 1로 써야 됩니다. 이 세타와 이 세타 네, 같은 건 아니에요. 예각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네, 여길 구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길 구한 거예요.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여기는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게 예각이죠? 이게 둔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예각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수험생들이 네,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12번 문제. 답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13번 문제로 갈게요. 13번 문제, 우리 확률과 통계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13번도요. 우리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107페이지 5번과 연계된 문항이에요. 자, 정규 분포 0,4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그 다음에 3,2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정규분포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 했습니다. x바가 1 이상일 확률하고 y바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다고 합니다.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에 무엇을 쓰셔야 돼요? x바 표본 평균은 무엇을 따릅니까? 정규분포 얼마요? 0,4제곱, 여기는 크기가 9였으니까 3분의 4 전체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그리고요, y바는요, 정규분포 3,2제곱 4죠. 여기는 16이에요. 이걸로 나누니까 16 나누면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전체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 이 값이 같다고 합니다. 이 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표준화를 해야죠. 표준화 시켰을 때 x바가 1 이상일 확률은 네, 표준화 변수를 z라면 z는 얼마 이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3분의 4분의 1 마이너스 평균 0. 네, 이거고요. y바가 a 이하요. y바가 a 이하일 확률은 2분의 1분의 여기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이 같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표준화 변수 z, 이 z는 네, 0,1 정규분포 0,1제곱 z 이걸 따르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가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 여기는 얼마예요? 4분의 3.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평균 얼마고요? 0이고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4분의 3이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의 면적과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 값은요. 그래요. 2배의 a-3이에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2배의 a-3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0, 여기 4분의 3, 여기는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네, 이 왼쪽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즉, 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배의 a-3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죠. 맞아요? 자, 하셨으면 네, a-3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8분의 3. 따라서 a는 3 마이너스 8분의 3 얼마예요? 8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 구하셨죠? 네,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항들은 네, 좀 빠르게 하고 오늘 어려웠던 문항들은 좀 천천히 자세히 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14번 네, 삼각함수의 극한이죠. 아마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의외로 좀 쉬웠습니다. 자, 우리 14번 수능 완성 네, 수학 가형 166페이지 네, 18번 문항과 연계가 된 문항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 있습니다. OAB. 자, 이럴 때 호 AB 위의 점 P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세발 문제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여기를 원점이라 두면 A는 얼마예요? A는 1,0이에요. B점은요? 0,1이에요. 그럼 P점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값이 세타, 각이 세타니까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쭉 내렸으면 Q점과 H점의 X좌표는 P점의 X좌표와 동일합니다. 왜요? 평행하죠. 여기 얼마였어요, 문제가?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었으니까 여기 직각, 이만큼도 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H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0이에요. H점의 좌표는요. 그러면 쭉 P에서 이렇게 쭉 그으면 이 노란색 직선은 X는 코사인 세타겠네요. 맞아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이 넓이는 이 길이 구했죠. 얼마예요? 이 점의 좌표, X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니까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선생님,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고민할 거 없어요. 왜요? 1,0, 0,1 쭉 지나갔죠. 그렇다면 이 각은 얼마예요? 45도예요. 4분의 파이죠.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합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길이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굳이 구하시겠다면 이런 방법도 있죠. 자, 쭉 이어요. 쭉 이으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과 누가 만나요? x는 코사인 세타가 만나요. 따라서 q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y 값은요. 여기다 대입해야죠. 이 직선에다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x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니까 y 값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네, 이 점의 y좌표가 같죠. 따라서 이 부분, 파란색 지금 보이신 이 부분의 면적을 S세타라고 쓴다면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여기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크면서 0에 점점 다가갈 때 보세요. 세타 4제곱 여기는 2분의 1.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곱해줘요. 제곱을 곱해주면 이 값은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크면서 0에 점점 다가갑니다. 자, 세타 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고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 2분의 1 쓸 겁니다. 그리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을 하면 제곱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해도 돼요. 곱하면 얼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즉 사인 제곱 세타예요. 사인 제곱 세타의 또 제곱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짜잔 사인 4제곱 세타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의 극한은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전체의 4제곱이니까 1의 4제곱이니까 1로 다가갈 거예요. 세타가 0으로 점점 다가간다면 코사인 세타는
1에 다가가니까 1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요. 분자의 2분의 1 있고요. 분모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하셔야죠. 계산 조심하세요. 그래서 얼마 나오는 겁니까? 네, 8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이 14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14번 문항이었고요. 자, 이제 15번 문항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식은 아마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푸셨을 겁니다. 자, 어떤 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이 곡선 위의 점 P, 여기 보이시죠? 이 P점 얼마예요? T, 2배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 제곱. 여기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A. 그럼 A점은요. P점과 Y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0,2배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P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야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이 곡선 미분하면 X에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배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근데 곡선 미분한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대입한 이 값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배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2배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씁니다. 맞죠? 자, 이 접선의 무엇이요? y절편이 b예요. b점의 y좌표겠죠. 이 접선의 y절편을 구하면 돼요. y절편 구하면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y절편은 0 대입하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t 곱하기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배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제곱. 이게 뭐라고요? b점의 y좌표. 그렇다면 b점은 0,2배의 t 곱하기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배의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구했죠?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삼각형 AP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래요.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는 T죠. T가 양수니까. 이 길이는 T예요. B에서 A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B점의 Y좌표에서 A점의 Y좌표를 뺍니다. 즉, 이 값에서 어딜 빼라고? 여기 이 값을 빼라고요. 이 값을 빼라고요. 그래서 저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이 값에서 저기 A점의 X좌표를 Y좌표를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지워지서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2배의 T 그 다음에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러니까 숫자 이끼리는 약분이 되니까 T제곱 곱하기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넓이라고요.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결국 넓이가 t에 관한 함수죠. t 값이 바뀌면 넓이도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예를 들어서 넓이 st를 할까요? st를 t제곱 곱하기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 하면 미분해야죠. 극대극소를 통해서 극대극소 미분해서 최대를 알아볼 겁니다. 미분하면 2배의 t 곱하기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러니까요. t로 묶으면 2 마이너스 t 자연대수의 마이너스
t 제곱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t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양수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으셨죠? t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s 프라임 t가 이 값이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은 0 안 돼요. 왜요? 양수라고요. 여기도 0 안 돼요. 지수함수니까. 이 값이 0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 값은 2에서 0이고요. 2보다 크면 마이너스죠. 2보다 작으면 플러스예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양수 범위 내에서. 양수 범위 내에서 증가하다 감소하죠. 극대 엔드 뭐요? 그렇죠. 최대. 어디에서? 그렇죠. t는 얼마에서? 2에서. 숫자 2에서. 따라서 네. st는 2에서 네. 최대값 4 곱하기 자연대수 2의 제곱. 이거죠? 자연대수의 제곱분의 4를 가집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t는 2에서 최대가 됩니다. 물론 이 값을 구하는 건데 네, 여기까지도 하면 좋겠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그래서 t는 숫자 2에서 최대가 됨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15번 문항이었고요. 우리 이제 16번 문항 볼 거예요. 좀 판서가 조금 길었죠. 자, 15번이었고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16번이에요. 신유형이죠. 네. 연기는 안 됐습니다. 네, 새로 나온 유형의 문항이에요. 자, 좌표 공간에서 원점에 대한 세점 ABC 뭐라고요? 좌표 공간이에요. 공간. 좌표 공간에서 원점에 대한 세점 ABC의 위치 벡터를 차례대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할 때 이들 벡터 사이의 내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 보세요. A 벡터 내적 A 벡터가 2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2란 얘기죠. B 벡터 내적 B 벡터도 2고요. C 벡터 내적 C 벡터도 2예요. 아, A 벡터나 B 벡터나 C 벡터나 전부 다 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인 왜요? A 벡터 내적 A 벡터 하면요. 제곱이죠, 이거. 이게 2라고요. 그러니까 네. 루트 써야죠. 루트 2죠. 마찬가지 이건 뭐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여기를 보셔야 돼요. A 벡터, B 벡터 내적이 1이고요. A 벡터, C 벡터 내적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B, C 내적은 0이에요. 우와, 그러면 여기 보세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C 벡터는 C 벡터 내적 A 벡터는 얼마라고요? 1이고요. BC는요. 0이고요. CA는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런데 정의에 따라서 이 부분은요. A 벡터, B 벡터의 절대값 네, 코사인 네, 세타 1이 할게요. 세타 1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루트 2, 루트 2. 아,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숫자 2입니다. 숫자 2.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 1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에요. 아, 세타 1은 3분의 파이군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요. 0은 절대값 B 벡터, 절대값 C 벡터, 코사인 이번엔 세타 2라 할게요. 세타 2입니다. 2, 루트 2, 루트 2. 그러면 숫자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 2가 0이에요. 아, 세타 2는요. 네, 2분의 파입니다. 여기는요. C 벡터, A 벡터, 코사인 세타 3고요. 여기 얼마라고요?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숫자 2.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3가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세타 3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세타 3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4분의 3파이죠. 공간, 이걸 평면에서 그리면 그림이 안 나와요. 공간에서 보세요. 그런데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전부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을 나타내면 A 벡터와 B 벡터는요 같고요. 이 각이 얼마라고요?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A 벡터예요. 이게 만약에 B 벡터예요. 이게 원점이라면 그러면 이게 A 벡터 세 점, 이게 점이 A가 여기 있고 점이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겁니까? 아니에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AB, BC, CA의 선분의 길이의 대소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이죠. 직각이라면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서 요 벡터, 요 벡터 이렇게 된 길이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루트 2고요. 여기 루트 2예요. 여기도 루트 2고요. 길이가 여기도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이 AB 그 다음에 여기 뭐 BC라 할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BC라면 이 BC의 길이가 길까요? AB의 길이가 길까요? 이게 더 길죠. 이 각이 더 커질수록 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0과 파이 사이에서는. 맞죠? 그러면 여기는요. B 벡터와 C 벡터가 이루는 각 4분의 3파이니까요. 이렇게 뭐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래서 이 둘을 이어요. 이렇게. 이 대각선 길이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중에서 제일 긴 건 이거죠.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이거. 그래서 누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BC가 길이가 제일 길고요. 문제에는 제일 작은 것부터 써있죠. 그러니까 AB의 길이, 그 다음엔요. 여기서는요. BC의 길이, 그 다음엔요. CA의 길이. 이 순서대로 점점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 신 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알고 있다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조심하실 건 이 평면에서 그리면요. 원점이에요. 여기 뭐 A 벡터 뭐 3분의 파이 해가지고 막 그리면 안 나옵니다. 평면이 아니라 좌표 공간이에요. 공간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면에서 그리면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6번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17번 문항 보겠습니다. 1분대 좀 빨리 풀고 있나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정말 과감하게 빠르게 하고 어려운 문제에 좀 집중할까 합니다. 자, 17번 문제 좀 깁니다. 아마 이 문제까지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좌표 평면이 한 점 x, y에서 세 점.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길고 이게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 되게 길어요. 이렇게 막 길어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자, 이 x, y에서 x 플러스 1, y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1만큼 가는 거예요. x, y 플러스 1 위로 1만큼 가는 거예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대각선만큼 가는 겁니다. 자, 표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거예요. 좀 길게 그릴 걸 좀 추가해서 그리고 있죠. 자, x축 원점, y축이라 할게요. 다 간격이래요. x는 1, x는 2, x는 3, x는 4, y는 1, y는 2, y는 3. 자, 그러면 만약 어떤 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거나 위로 한 칸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고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은 하나, 둘, 셋. 이 셋 중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문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expectation of x를 구하는 과정이다. 어디서요? 0,0에서 4,3까지 이동한대요. 자, 0,0 원점 여기 있습니다. 4,3은요. 1, 2, 3, 4, 1, 2, 3 여기에요. 여기가 4,3 여기에요. 자, 이럴 때
문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풀어가 아니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점프를 반복해서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랍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 한다면 뭐라고요?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횟수예요. 횟수.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그림에서 0,0에서 4,3까지 가장 빠르게 가려면 최소 횟수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최소 횟수로 가려면 대각선 1번, 대각선 2번, 대각선 3번에 오른쪽 가면 돼요. 또는 오른쪽 1번, 대각선 1번, 대각선 2번, 대각선 3번 가면 돼요. 또는 대각선 1번, 오른쪽 1번, 대각선 2번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4,3으로 빠르게 갈 때는 대각선 3번에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대각선 3회, 오른쪽 1회 합치면 몇 회요? 4회. 그래서 K는 4라고요. 가에는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가나 다에 들어가는 숫자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a가 4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횟수.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k 더하기 3이다. k 더하기 3이 얼마예요? 7이죠. 왜 7입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 점까지 갈 때 제일 많이 움직인 횟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가면 돼요. 대각선 없이. 아, 그러면 대각선 없다면 제일 많은 횟수로 갈 수 있고 대각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횟수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 제일 작은 값이 4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보세요. x가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2일 때, k 플러스 3일 때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서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x가 4일 때 그때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n이요. n. 그럼 여기는요. 구하는 가지수만 세면 돼요. 이동하는 횟수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쉽게 해볼까요? 이렇게 된다면 4회라는 얘기는 이거 3번에 이거 1번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해야 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n분의 1 곱하기 여기 얼마 쓰자고요? 똑같은 걸 배열하는 거니까 그렇죠.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n분의 4예요. 자, 그렇다면 x가 5라면 n분의 1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번 가야 돼요. 그러면 뭘 줄여야 됩니까? 대각선을 줄여야죠. 대각선은 몇 번만 가면 돼요? 대각선 2번만 가면 돼요. 대각선은 2번만 가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우고 대각선 지우고 대각선 만약에 2번만 간다면 대각선을 못 간다면 오른쪽 2번에 위 1번이에요. 아, 오른쪽 2번에 위 1번이구나. 5개 일렬배라는 경우는 그렇죠. 2팩, 2팩분의 5팩. 그래서 n분의 얼마 나오는 거예요? n분의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요. x가 6일 때는요. 그래요. 6일 때는 이거 한 번만 가봐요. 한 번만 가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 위로 2번. 아, 이걸 때는 위로 한 번, 대각선 한 번, 오른쪽은 몇 번이요? 3번, 위로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률은 n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개, 3개, 2개니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자 여기 얼마예요? 720이죠. 그렇게 하지 말까요? 6, 5, 4 여기 지워지고 160이네요. 6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니까 B가 60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X가 7일 때는요. 7일 때는 뭐라고요? 아, 오른쪽 4번, 위로는 3번.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n분의 1이었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n이었고요. 이것 중에서 가는 횟수는요. 4팩, 3팩분의 7팩. 4팩토리얼, 3팩토리얼, 7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값은 n분의 문제에서 써있죠? 35라고요. 그래놓고 따라서의 평균 EX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i와 다 곱했더니 네 쭉쭉쭉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문항 볼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43분의 257. 위에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값을 계산하기 전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확률 다 더하면 1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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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다 더하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 밑에 게 관심이 없고 밑에 거는 그냥 네, 풀이 과정이고요. 여기를 다 더하면 n분의 얼마예요? 34. 여기는요. 95. n분의 129인가요? 네. 이게 얼마예요? c예요. 다에 들어가는 c. 그러면 a는 4, b는 60, c는 129.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4에다가 129 더하면 네 193. 이와 같이 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요. 어떤 게 아이디어예요? 보세요. 횟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한 번씩 가는데 이 대각선은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동시에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횟수로 가려면 대각선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대각선 횟수는 최대 3회를 넘지 못합니다. 4회 간다면 어디 가야 돼요? 4,4회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 횟수가 몇 회라고요? 대각선의 최대 횟수는 3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렇죠. 2회, 그 다음엔 1회, 그 다음엔 없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셨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여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구해야죠. 실제 우리는 경우의 수와 확률과의 확률 문제예요.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문제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물론 푸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18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요번에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은 되도록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머리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되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입시에 대처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부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